서울법대 나온 금태섭, 서울대 의대 나온 안철수, 서울대 의대 나온 서민, 서울대 미학과 나온 진중권, 거기에 뭐 홍석현도 낄 수 있고 홍정욱 같은 사람도 낄 수 있고 고급스러운 귀족 정치를 해보려고 하겠지만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대선 1년을 앞두고 윤석열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일단 이 의미, 날짜로 보면 목요일이죠. 3월 9일이 대선일입니다. 2021년 3월 9일에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공직자는 그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3월 8일은 월요일인데 월요일에 사퇴하면 화요일을 앞두고 사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강욱 의원이 최근에 판사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요. 윤석열이 이게 두려웠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에게 기획팀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7일 일요일에도 사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 날짜를 택하지 않고 목요일을 택한 이유, 저는 일단 사퇴일을 목요일로 박아놓고 다른 계획들이 세워졌다고 봅니다. 목요일에 해야 금토일 주말 동안 이 문제로 왁자지껄 여론이 크게 떠들지, 금요일에 발표하면 토요파 신문에는 윤석열 기사가 크게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요일에 한 것이고, 목요일에 하려면 그 전에 어디 가서 꽃다발도 받고 대중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지? 라고 해서 대구고검을 방문한 것이고, 그 전날 대구고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국민일보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인터뷰하고 그게 시끄러워지면서 대구고검에 방문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은 3월 4일에 사퇴할 계획을 세워놓고 3월 3일 자기가 있지도 않을 검찰총장 내려가서 후배들을 격려하면서 검사로서의 역할을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 이상 검찰총장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대구고검의 수사관들과 검사들을 자기의 병풍막, 배경으로 사용한 것이죠. 참으로 뻔뻔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대선 1년을 앞둔 태풍에는 윤석열의 파괴력은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이 또 이제 여의도에 큰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거는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에는 뚜렷한 주자가 안 보이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보궐선거까지 망치고 나면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정치로 직행하지 않고 시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투사의 이미지일 때나 윤석열이 움직이지, 즉 반사체이지 본인 자체가 발광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그만두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정신 수호하겠다는 구닥다리 이야기를 꺼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의 대통령은요,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생산되는데 그 생산 라인에서 인력 감축, 하청업체의 둘도사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얼마 전에 명을 달리한 우리 변희수 하사, 트랜스젠더로 군복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막는 군제도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반려견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동물권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런 수많은 사회 현안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뉴스공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라는 유도 무대, 거기에 깃을 잡고 온갖 부패한 정치인들과 부패한 기업가들 목을 조르고 한판승을 거두면서 본인이 야, 이대로면 대통령도 할 수 있겠는데라는 자신감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의도는 종합격투기 UFC의 무대입니다.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정도 재능 가지고는 여기선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와 봐야 상대방은 팬티 한 장 입고 덤비는데 잡고 넘길 깃도 없고요.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부정부패한 기업인이나 정치인들과 달리 여긴 정신 똑바로 박혀있는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줄 아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 하나로 대권을 노리겠다? 정말로 속아 웃을 소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겨레 신문도 검찰총장이 대선을 직행하나라는 분석 기사를 내놨고요.
그러면서 사퇴한 윤석열은 정치권 진출하면 검찰 중립을 부정한 것이다 라고 사설에서 일침을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신문의 일면을 보여드리면 아마 빵 터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조선일보부터 한번 보실까요? 보이십니까? 정권 비판하며 정치 참여 첫발 해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 썼던 이 사진, 보부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치 참여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희망 섞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앙일보도 대선 1년 앞 윤석열이 던졌다 라고 하면서 비장한 모습의 윤석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윤석열 방지법 5일 전 비켜가고 전날에 대구 방문, 그 여러 가지 소식들, 검찰 내는 방패막이 사라져서 권력 수사 올스톱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울산도 그렇고 월성 원전도 그렇고 아무리 파도 나오는 게 없어서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조차 기각되고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수사했던 윤석열의 검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바쁘게 도망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적 중립적인 한국일보는 약간 고뇌하는 모습을, 그런 사진으로 일면을 배치했고요. 사퇴한 윤석열 사실상 정치 선언이라고 하면서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매우 작은 모습의 윤석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도 윤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 사퇴, 그리고 여는 정치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향신문도 윤석열 검찰총장 전격 사퇴, 정치 행보 예고 하면서 떠나는 모습의 차량 사진을 담아서 얼굴은 크게 나오지 않았죠. 윤 직던지자 문 즉각 수용, 세계일보는 약간 중립적으로 보도했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조선일보가 정말 압권인 겁니다. 보부도 당당하게 청와대를 향해 진격해가는 윤석열 총장님과 꽃다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지금 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가 이렇게 등장해서 정치를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지역구에 있을 때 지역에 안철수 중심으로 뭉친 사람들은 기존의 민주당의 선택조차 받지 못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인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중에서 저희 지역구에 안철수의 몫으로 공천을 받았던 구의원은 당시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2주 동안 휴가를 내고 선거운동을 대충 뛰어서 구의원 당선이 돼서 주중에는 펀드 매니저로 돈을 벌고 주말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구의원으로 수당을 3-4천만 원은 챙기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서, 그래서 펀드 매니저를 그만둔 게 아니라 구의원에 사직서를 내고 보궐선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철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윤석열이 하려는 정치, 국민의힘엔 당연히 가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도 당연히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제3지대에서 뭔가 해보려고 할 텐데 그 제3지대의 지역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이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고담중론 얘기를 하겠죠. 서울법대 나온 금태섭, 서울대 의대 나온 안철수, 서울대 의대 나온 서민, 서울대 미학과 나온 진중권 뭐 등등등등 해서 소위 말하는 고학력 전문 직종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뭐 홍석현도 낄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홍정욱 같은 사람도 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고급스러운 귀족 정치를 해보려고 하겠지만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고준담론은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반기문이 그렇게 해서 망했고 안철수는 그렇게 해서 제3지대에서 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 수준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퇴장으로 이제 검찰개혁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관련돼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지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세심하고 섬세하게 잘 다듬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잘해서 발의시켜 통과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리스크는 사라졌습니다. 뭐 당장은 조남관이라는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는 상태로 검찰이 여러 가지 준동을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누가 들어오게 될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차기 검찰총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물망에 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한동수의 얘기를 꺼낸 것은 중앙일보가 유일합니다. 대검감찰부장인데 이분 판사죠. 최초의 검찰총장이 검사가 아닌 자가 임명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은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 경력이 15년 이상이면 되지 꼭 검사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수원지검에서 기소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 등을 고려해서 피해가지 않겠냐는 전망을 하면서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 이것도 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어떻게 정리되어 갈지는 또 별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정치인의 영역으로 들어온 이상 정치부 기자들이 윤석열을 난도질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호적인 언론관계는 본인이 검찰총장이었고 그래서 검찰 기자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이지만 이제 정치인 윤석열은 정치부 기자들로부터 검증을 받을 것입니다. 사내에서도 다툴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논조로 보면 파평윤 씨 특집을 한면에 털어싣는 중앙일보는 아마 그리고 조선일보는 아마 윤석열 정치인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내겠지만 다른 언론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 그의 장모와 그의 부인에 관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앞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